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최고위급 장성을 포함한 대숙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숙청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이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나라가 F-35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도입하죠. 이 20대 추가 도입하는 것에 대한 배치가 당연히 17 전투비행단 청주 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걸 다른 곳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여러분들 보도 보셨겠지만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단히 강력한 협박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해주는 관련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투의 협박을 했는데 왜 이런 협박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였길래 지금 이러고 있는지, 그리고 러시아 입장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군이 추가 도입 예정인 20대의 F-35A 전투기를 청주 기지가 아닌 다른 기지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 기지가 무력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인데요. 전투기 분산 배치도 중요하지만 방공망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오는 26년부터 인수 예정인 F-35A 전투기가 기존의 제17 전투비행단의 청주 공군기지가 아닌 다른 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것이라고 군 관계자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군 당국은 3조 7,500억 원의 예산으로 20대가 추가 도입되는 F-35A 전투기를 청주기지 대신 다른 기지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F-35가 유사시 북한군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와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전력을 대폭 확장하고 있고, 이들을 동원한 비행장 타격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유사시 F-35가 배치된 청주기지가 북한의 집중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은 F-35 분산 운용기지가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연합뉴스는 중부지방의 특정기지라고 밝혀 청주와 가까운 충주 공군기지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의 F-35 분산 운용 배치 구상은 현재 구축되고 있는 KAMD와 LAMD가 유사시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군 전투기 분산 배치도 분산 배치지만 스스로도 자신 없어하는 방공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재평가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F-35가 20대 추가 들어오죠. 3조 7,500억 예산으로 20대가 26년까지도 들어오는데, 지금 청주 기지가 그전에 F4 팬텀 쓰다가 그 팬텀을 대체해서 F-35로 들어갔죠. 그런데 한 개의 비행단은 이 보편적인 이 부대 구성으로는 3개의 비행대가 있어요. 한 개의 비행대는 20대의 전투기가 있고, 그래서 한 개의 비행단은 60대의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 기지는 40대, 그 중에 한 대는 지금 못 쓰게 됐으니까 39대죠. 그래서 비행단 하나 규모로는 좀 작아요. 물론 자산 가치는 굉장히 높지만. 그래서 당연히 20대 추가 들어오면 이걸 나머지 한 개 비행대 완편해서 3개 비행대 체제로 청주기지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부대 운영 효율성의 문제고 실제 생존성의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아마 이 기지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중부의 모기지라고 했으니까, 중부 모기지 같으면 서산기지가 있고요. 그리고 충주기지가 있죠. 서산기지 20전투비행단, 그리고 충주기지의 19전투비행단이 있는데, 서산기지는 얘기는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충주기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서산기지는 완전히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충주기지에 있는 19전투비행단의 F-16 전투기가 현재 3개 비행대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개 비행대를 17전투비행단에 이동시키고, 그리고 이제 2개 중에 또 나머지 2개 있고 나머지 1개를 F-35로 채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왜냐, 북한의 이 대구경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집중 공격할 것이 뻔하죠. 전쟁은 화력과 화력의 싸움입니다. 화력이 누가 더 세냐? 자, 이건데
그냥 우리가 야, 한국과 북한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겨? 라고 물어보면 우리 한국이 이기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왜? 한국이 화력이 세니까. 그러면 북한의 포도 많고 뭐 한데 우리가 포병 화력이 센가요? 물론 우리 한국의 포병 화력도 어마어마하게 세지만 북한의 포가 더 많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력이 더 세다 하는 게 바로 공군 화력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거의 공군이 없다시피 하고 우리는 공군이 이렇게 현대적인 공군이 제법 큰 규모로 있으니까 이 공군 화력이 쏟아붓는 이 화력이 엄청나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을 이기려고 하면 당연히 상대의 장점인 공군 화력을 먼저 깨부숴야 자기네들이 이길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개전 초에 북한은 우리 공군 비행장으로 화력을 집중시킬 겁니다.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시키면 비행기가 못 뜨죠. 그리고 또 그건 이제 일시적인 방편이고 아예 비행기를 파괴시켜버리면 더 좋죠. 그래서 이 청주기지가 제일 중요한 F-35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적의 탄도미사일이 쏟아질 것이다. 그걸 이제 충주나 또는 뭐 서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분산 배치하겠다라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판단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이 분산 배치해서 피해를 줄이겠다는 건데 피해를 안 당해야 되죠. 더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이 쏘는 미사일을 요격시켜버려야 됩니다. 그게 MD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떡하죠? 지금 전 세계는 특히 미국을 비롯한 이 동맹국들은 이 북한이나 중국 같은 이런 엄청나게 많은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적들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MD 체계를 이 동맹국들끼리 통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동맹국끼리 통합을 하려면 일본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하고 우리가 MD를 같이 하기 말이 돼? 왜 말이 안 됩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같이 해야죠. 그런데 그 말을 하면 너는 토착 외구야, 너는 친일파야 하고 몰아붙이니까 저처럼 소신 뭐 친일파 소리 들어도 난 할 말을 한다 라는 생각이 없고 나는 이미지 관리 잘해서 정치적으로 좀 성공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을 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같이 협력해서 MD하는 일본하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협력하는데 여기에 일본이 붙어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일본하고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뭐 일본 빼고 우리 미국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MD 편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좌파들이 완전 프레임을 딱 짜놨기 때문에 미국하고 MD 하면 야 미국의 MD에 왜 우리가 편입해야 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의 MD하고 같이 해야 편입이 아니라 같이 해야 그 자산이 제일 좋은데 우주 그리고 뭐 해상 육상 항공 할 것 없이 미국 최고 아닙니까 MD가 거기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이렇게 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비용을 훨씬 많이 들이고 효과는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라도 좀 잘하든지 그걸 또 육군 따로 나누고 공군 따로 나눠서 육군은 LAMD 공군은 KMD 5km 이상은 공군이 맡아 또 요새는 육군이 야 그래도 10km짜리도 우리 좀 맞자 해가지고 또 장사정포 여객체계 2 해가지고 10km까지도 육군이 또 정말 기가 차요. 그래서 육군의 LAMD도 또 나눠요. 장사정포 여객체계 1, 2 나누고요. 그리고 레이저 여객체계 나누고 또 순항미사일 대형체계 5km 미만으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 순항미사일은 다 5km 미만으로 날아오죠. 왜? 순항미사일 자체가 속도가 느리니까 깔려서 날아와야 레이더에 덜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저고도로 날아오는데 이건 또 공군이 안 해요. 육군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또 지상 기반 근접 방어 무기체계 2km 미만 이것도 육군이 하고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순항미사일이 한 3km 고도로 쫙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종말 단계에 좀 더 빠른 속도로 꽂아야 되겠다 해서 풀업 팝업 딱 해가지고 꽂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km까지 올 때는 육군이 육군 자 어디 기지에서 갑자기 올라갔네 6km야 이 공군인데 야 공군 니들이 해 다시 공군이 또 하려고 하니까 다시 내려 꽂아가지고 고도가 낮아지네 이것도 육군이 해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분산 배치한다 뭐 좋은 아이디어인데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미국하고 협력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왜? 정치적으로 공격받을까 봐 아주 소신없는 정치인들이죠. 그리고 소신없는 군인들이죠. 그러면서 또 그걸 또 하면 잘하든지 해야지. 그걸 또 육군 따로 공군 따로 나눠 먹고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그 사명을 다하라고 예산 60조를 1년에 60조씩이나 태워주고 하는데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라고 해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반성하기를 바라고, 이 방송을 보시는 정치인들 계시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우리 군을 주름이 꾸짖어 주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무기와 병력을 공급받으며 반대급부로 전략무기 기술과 첨단 방공 무기들을 북한에 넘기면서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가 우리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위협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요란한 우리 외교 덕분에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쫄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경우 이는 한러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며 한국은 무모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현지 시각 11월 24일 위협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서울은 한국 무기가 러시아인을 죽이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양국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라며,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부분에서 대응할 것이며 한국의 무기 공여가 한국 자체의 안보를 강화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무모한 행동을 삼가야 한다. 한국 정부는 외부의 단기적인 기회주의적 고려가 아닌 장기적인 국익 차원에서 행동해야 한다 라는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또 북러 양자협력은 한국 등 제3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한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라며,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은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측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전략무기 기술과 첨단 무기들이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를 위협하는 강도의 손에 총칼을 쥐어주면서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러시아, 이것이 우리 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글로벌 중견 국가의 위상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러시아 외무차관이,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 한국을 이따위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자기네들은 지금 북한에 무기를 줬죠. 기술을 줬죠. 그리고 앞으로 더 강력한 무기, 핵 잠수함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그냥 자기네들끼리 양자관계지 한국과 관계없다. 아니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교전 당사국인데 어떻게 관계가 없습니까? 북한이 뭐하러 자기네들 이 병력 다 죽여가면서 그 기술을 받겠습니까? 우리하고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루텐코 외무차관이 이따위 망발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 나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욕을 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런 대한민국, 이게 말이 됩니까? 러시아 따위가. 우리가 뭐 러시아보다 경제력이 약합니까? 뭐가 약합니까? 인구가 뭐 러시아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뭐 1억 4천? 네, 우리도 5천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우리하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엎드려야 됩니까? 러시아와 경제협력 이미 다 끝났어요, 지금. 뭐 자동차 안 되고, 팔도 컵라면, 그건 뭐 좀 안타깝게 됐지만, 아니, 그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죠. 북한은 벌써 화성 19 ICBM에 러시아 기술 받아서 이번에 발사했지 않습니까? 또,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러시아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든지 핵잠수함을 직접 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게 자기네들끼리의 문제지 한국과는 관계없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군사협력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도움이 안 됩니까? 나토와 군사협력하는 것인데, 나토 군사협력하면 그 나토의 대부분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6.25 때 참전했던 참전국이고, 그게 또 지금 유엔사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고, 그게 또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이 벌어지면 다시 올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인데 왜 안보에 도움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가 왜 이러냐?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깔아뭉개고 협박하고 하는 거 보니까 해도 그냥 대한민국 납작 엎드리거든요. 학습을 한 거죠. 아하, 저렇게 하면 되구나.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정상국가, 민주주의 국가에게는 세게 나가면서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게 납작 엎드리죠. 왜? 세게 나오니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진짜 강한 자에게는 강한 척하고 별거 아닌데 세게 나오면 약하게 구는 이 대한민국 외교당국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럴수록 그래? 우리 대한민국 역량을 보여주겠어 하고 더 센 무기를 확 줘버리는 이 행동을 보여줬을 때 러시아 따위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따위 망발을 하지 않는다 라고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도 컵라면이 우리보다 중요합니까? 말이 안 되죠. 다음입니다. 지난주 러시아가 도네츠크 전선의 격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야전군 사령부인 제3근위제병연합군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단행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들이 올린 허위 보고 때문에 야전 시찰을 나갔던 최고위급 장성이 죽을 뻔했기 때문인데요. 그 숙청의 칼날이 전구사령관 수준까지 확대된 모양입니다. 러시아군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주 남부군강구 사령관이자 러시아 연방 영웅인 겐나디 아나슈킨 상장을 보직 해임하고 구금했으며 현재 허위 보고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복수의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현지 시각 11월 24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밀 블로거인 라이바와 로마노프는 러시아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가 밝힌 계획된 군 인사 이동 주장은 거짓이라며 아나슈킨은 군 최고 수뇌부에 허위 보고를 올렸다가 들통나 숙청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상장으로 진급한 아나슈킨 상장은 올해 5월 남부군강구 사령관 대행으로 부임해 도네츠크 전선 서부 지역을 담당해 왔는데요. 지난 11월 중순 예하부대들의 총참모부에서 대규모 검열단이 들이닥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발단은 지난 10월 남부군강구가 국방부에 올린 허위 보고 때문인데요. 이들은 격전지였던 빌레오리우카를 점령했다고 보고했고 보고를 받은 크렘린은 이를 크게 기뻐하며 최고위급 장성을 빌레오리우카에 보내 이들의 공적을 치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빌레오리우카는 아직 우크라이나군 수중에 있었고 이곳을 방문한 러시아군 최고위급 장성들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요. 격분한 크렘린은 허위 보고를 올린 부대들을 색출해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빌레오리우카를 담당하는 야전군 사령부인 제3근위제병연합군은 사령관 드미트리 오브차로프 중장을 비롯한 참모부 전원이 체포됐고 예하 세계 예단장과 참모들, 직할 대대들의 지휘관과 참모들도 대거 체포돼 로스토프 나노드로 압송됐는데요. 일부 예단장과 대대장들은 검열 시작 소식을 듣고 부대를 이탈해 현재 도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허위 보고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한 최고위급 장성이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라고 주장과 함께 안드레이 벨로소프 국방장관의 군부 파벌 숙청 작업이라는 주장을 함께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이 숙청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 게라시모프가 가서 죽을 뻔한 것일까요? 빌레오리우카, 지난번에 야전군 사령관 중장이 체포되고 그 밑에 참모부 싹 체포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체포됐어요. 겐나디 아나슈킨 상장, 러시아 연방 영웅이라고 합니다.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체포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에서는 아니다, 계획된 군 인사 이동이다 라고 하는데 이 라이바 그리고 로마노프 러시아 국방부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계속 올려주는 그 밀블로거죠. 그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 군 계획 인사가 아니고 체포됐다. 그리고 구금 상태다 지금. 이렇게 정정했어요. 라이바가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뭐 사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 여기죠. 여기가 이제 야전군 사령부고. 그리고 빌레오리우카가 여기인데 오랫동안 2년 동안 점령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빌레오리우카 점령했어 라고 보고가 올라가니까 물론 이제 대대에서부터 시작된 거겠죠. 대대에서 여단, 그리고 여단에서 야전군 사령부, 그리고 이렇게 남부 군강구 사령부까지 결제를 거쳐서 크렘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크렘린 잘했어 하고는 최고위급 장성이라고 하는데 최고위급이 누굴까? 자, 게라시모프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나슈킨 상장보다 더 높아야 되니까. 근데 가 보니까 헬기 타고 내렸는데 뭐야? 우크라이나군 진짜 총 맞아 죽을 뻔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빡쳐가지고 다 잡아넣어 해서 야전군 사령부까지 갔는데 자 그럼 그 지휘 개선상에 있는 놈 또 누구야? 남부군강구 사령관. 여기는 정말 우려치면 뭐 한미연합사 사령관쯤 되는 그런 엄청난 정구 사령관이죠. 걔도 잡아와.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게 정말 게라시모프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지금 이 허위 보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이 정화 작업이냐. 이 빌리오 리우카 뿐이겠습니까? 허위 보고가 전체적으로 만연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냐. 아니면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된 벨로소프가 군인 출신이 아니죠. 경제관료 출신인데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 되다 보니까 뭔가 자기 말을 듣는 사람으로 상층부를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지금 숙청 작업에 들어갔냐. 그 차원에서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이 아다슈키는 최근에 진급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러시아군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여단장 대대장도 많다고 하니까 빌리오 리우카뿐만 아니고 전수조사해. 그러면 이 러시아군 허위 보고한 장교, 장성들 더 많이 지금 전쟁 중에 잡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가 찬 러시아, 이런 러시아의 협박에 납작 엎드리는 대한민국 말이 됩니까? 큰 소리 치면서 빨리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무기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KT즘 천무 그냥 꽂아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